자, 425까지 왔습니다. 말을 하랴 뛰랴 숨이 찬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 반발력이 받쳐준다는 이 기분 굉장하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자, 410까지 왔어. 야, 신발 좋다. 이 3분 페이스까지 들어가겠는데? 안녕하세요, 모닝런입니다. 오늘은 슈퍼 블라스트 2를 신고 중랑천에 달리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청하시죠. 렛츠고! 요번 주부터 진짜 이거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추운데, 너무 춥지만 이 추운 이 와중에도 제 가슴을 설레게 한 러닝화가 있었습니다. 그 러닝화가 무엇이냐면, 제가 이 러닝화를 공수하기 위해서 일본에 여행을 간 지인에게 부탁을 하면서까지도 구하기 어렵다 하는 이 러닝화를 제가 공수해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슈퍼 블라스트 2입니다. 제가 원을 거의 한 700점 넘게, 800까지는 제가 못 채웠더라고요. 700 후반까지 원을 신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어떤 러닝화 시리즈를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떤 걸 하나 사고 그 다음 시리즈까지 사는 거를 바로 이어나간 러닝화는 이 슈퍼 블라스트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 어렵고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이 러닝화는 도대체 무엇인가, 저의 시선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디자인 보고 가실게요. 오케이. 자, 슈퍼 블라스트 300 사이즈 영롱하고 안전히 막 아름다운 화이트 컬러 슈퍼 블라스트 2입니다. 디자인 한번 보고 가실게요. 원이랑 2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해서 원도 같이 갖고 왔습니다. 원, 이게 2. 자, 무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 다 들어봤을 때 거의 무게 비슷합니다. 이 정도 뭐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요 부분은 완전히 지금 막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지금 조금 뚫려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이렇게 손을 넣으면 이 손의 느낌도 조금 보여요. 근데 제가 이게 미래거든요. 미래 레이싱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게 뚫려 있어도 그렇게 통기성이 완벽하게 개선됐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좀 이게 통기성이 발전했는지는 제가 여름에 이게 아직 살아있다면 여름에 신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립 한번 볼까요?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조금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슈퍼 블라스트 자체가 그전에도 그립이 좋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는 거. 이 보면은 이게 딱 땅을 딱 붙어서 가라고 이런 뭔가 이 돌기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그립에 돌기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맥스 쿠셔너 FF 터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탄성이 굉장하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300 사이즈 보고 마지막 보실게요. 자, 그리고 원도 이제 떠나보내야 돼. 이 친구도 정말 제가 사랑하면서 신었습니다. 정말 오래 신었어요. 자, 이제 옛 친구든 가라. 자, 현 친구와 함께 또 재밌는 달리기 해보고, 현장에 있는 모닝런 리포터 나와주세요. 어떻게 디자인 잘 보고 오셨나요? 일단 제가 이제 슈퍼 블라스트 1을 오랫동안 신으면서 장점에 대한, 그러니까 슈퍼 블라스트 1에 대한 저의 생각을 먼저 조금 이야기 드리자면, 제가 슈퍼 블라스트 1을 신고 제 러닝화에 대한 가치관이 다 바뀌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러닝화를 무지하게 뭐 많이 구매해서 신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구력에서는 적당하게 구매해서 한번 신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훈련화에 대한, 그때 또 특히나 뭐 슈퍼 트레이너화라든지 이런 게 뭐 많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쿠션은 쿠션한갑다, 안전한 안전한갑다, 그리고 뭐 그냥 일반 러닝화 데일리 트레이너 러닝한갑다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살았던, 달리기를 했던 그 경험만 있던 저에게 슈퍼 블라스트 1이라는 이 신발은 굉장히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해줬다고 해야 할까요? 뭔가 이 맥스 쿠셔너에 대한
뭔가 신세계를 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슈퍼 블라스트 전에도 뭔가 있었겠지만 뭐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슈퍼 블라스트 1을 신고 난 뒤부터 이 세상에 이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점이 제가 신어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 어떤 엄청난 쿠션이 들어가면서도 이 가벼움을 놓치지 않았다. 왜냐면 러닝화가 딱 무거우면 신기가 딱 싫거든. 근데 이 러닝화는 신었을 때 이렇게 빵빵한 쿠션인데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많이 들게 했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쿠션이 맥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보통 물렁물렁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쿠션감과 이 젤 느낌이 굉장히 탄탄하다 라는 생각. 그냥 두 번째는 이제 이 러닝화를 뭐 내가 천천히 달리든 빨리 달리든, 근데 빨리라는 기준이 제 입장입니다. 4분 후반대까지 제가 최고 속력이 그 정도 나오는데 4분 후반 정도 달리는 러너에게는 너무 다 전천후인 거야. 천천히 달리든 빨리 달리든 멀리 달리든 그냥 뭐 대회용으로도 신든 그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슈퍼 블라스트 1을 믿고 따랐으면 제 울트라 마라톤 50km 러닝 할 때도 50km 대회를 나갔을 때도 저는 슈퍼 블라스트 1을 신고 달렸습니다. 그만큼 이 러닝화를 점점 더,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좋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카보나만큼 반발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는데 이게 뭐가 좋다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신다 보니까 와, 다른 걸 못 신겠어. 진짜 다른 걸 못 신을 정도로 저의 몸을 배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2를 갈망하면서, 그리고 처음에는 워낙 빠르게 매진이 돼서 2도 생각도 안 했어. 생각도 안 하고 이번에 2는 글러먹었다. 그럼 이제 뭘 사야 되지? 슈퍼 블라스트를 신고 난 뒤 확실히 깨달은 점 하나는 슈퍼 트레이너 러닝화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좋다. 그리고 카보나 슈퍼 트레이너와 그다음 조깅화 이렇게 세 부류로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닝화에 대한 뭔가 그 짝사랑 같이 슈퍼 블라스트 2는 내가 살 수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다가 어째저째 우여곡절 끝에 구해서 이 슈퍼 트레이너와 슈퍼 블라스트 2를 신고 이렇게 첫 주행에 나서 봤는데요. 구매한 지는 한 달 됐는데 이 첫 주행의 감성을 같이 이야기하고 제 구독자님과 이 소통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긴 기다린 시간을 기다렸다. 그래서 이걸 신고 처음 느낌, 딱 첫 느낌이 뭐였냐면, 내가 슈퍼 블라스트 1을 오래 신어서 쿠셔닝이 다 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를 딱 신으니까 쿠셔닝이 더 탄탄하다. 그러니까 뭔가 눌려지는 느낌이 없는 거야. 딱 발을 넣었는데 굉장히 탄탄하다. 이거 1도 원래 이랬었나? 근데 1을 신어보면 지금은 너무 많이 신어서 좀 쿠션이 죽어있기 때문에 약간 몰랑몰랑해요. 근데 얘는 이 와중에도 왜 이렇게 탄탄하지? 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기성이 제가 생각하는 거는 1에서 가장 단점으로 생각했는데, 이 통기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 앞에 아예 그냥 구멍도 뚫어놨어. 신발에 아예 구멍을 뚫어놨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운 날씨에 통기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 여름에 신어봐야 알겠는데, 저는 1을 신을 때 굉장히 장거리를 한 30km 뛰면 너무 답답한 거야. 발이 완전히 보일러야. 따시게 보일러 완전 가동되니까 이 2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뭐 지금 날씨에 신기에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구멍은 뚫어놨지만 보통 이러면 발가락이 시렵거든, 얇은 신발들은. 근데 지금 6분 거의 30초 테스트 주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하나도 발이 춥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기성이 개선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엄청난 개선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1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서 조금만 약간 개미 눈물만큼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줘도 그 신발은 참 좋은 신발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630을 달리면서 딱 제가 아는 슈블 1의 그 감성입니다.
근데 조금 더 탄탄하다 해야 되나? 쿠션이 약간 물렁하지 않고 이 낮은 페이스에서도 상당히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 맥스 쿠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쿠셔닝이 많아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확신을 들더라고요. 이 신발 신고 장거리를 뛰고 단거리를 뛰고 천천히 뛰고 빨리 뛰고, 이 과정에서 쿠셔닝이 여기 풀로 받쳐졌을 때 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쿠션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러닝화를 볼 때. 그리고 그 쿠션이 좀 탄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카본이 들어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렵죠? 그 어려운 걸 해낸 게 이 신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6분 10초 테스트 중이고 이제 3km 좀 넘게 뛰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옛 그것이다. 그럼 이제 5km 5분대 페이스로 한번 달려볼게요. 아 근데 너무 추워서 손이 너무 시렵다. 일단 5분대,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요. 자 5분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5분대의 느낌은 무엇인가. 자 5분대 렛츠고. 하나 둘 하나. 5분대 진입했습니다. 자 530까지 올라왔어요. 그것이 맞아요. 그것이 반발력이 적당히 있고, 그 남들은 반발력이 굉장하다, 굉장히 좋다 하지만 사실 이게 요즘 나오는 카보나에 비할 것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할 게 맞지, 뭐 카본이 들어있다고 반발력이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확실히 그 어떤 가벼움과 전체 프로세스에서 오는 그 탄성은 좋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알파 플라이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비교군이 좀 그런가? 어쨌든 알파 플라이보다는 좋지 않지만 이 정도 반발력이면 정말 부상 없이 달릴 수 있다. 515 페이스입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리고 항상 그 슈퍼블라스트 1에서도 처음 신었을 때 이야기 드렸지만, 이 높은 쿠셔닝과 이 감각 때문에, 이 안정감 때문에 보폭을 크게 써도 정말 크게 부상이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피치, 백피치도 하고 롤링 연습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더 좋은 신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계속 뛰어보죠. 자 5분 500 페이스. 하나 둘. 자 현재 500 페이스. 지금까지도 5분대까지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는 쉽게 올리고 싶으면 여기까지는 그냥 편하게 올려줍니다. 자 5분 페이스로 좀 더 달려보다가 이제 4분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케이, 여기서 일단 반환. 자 터치. 지금 5분 초반까지 밀어주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 폐가 문제지 신발에 하자가 있거나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좋아요. 와 신발 진짜 좋다. 근데 투가 확실히 뭔가 조금 더 탄성이나 이 밀어줌, 그리고 이 탄탄함 확실히 좀 더 뛰어난 것 같다. 이게 아무래도 밑에 그 폼 젤 이런 것들 있잖아, 뭐 FF 무슨 소재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걸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좋습니다. 이게 카보나 바로 밑에, 그리고 카보나라 할 정도로 좋아요. 진짜 좋아. 카본만 없을 뿐이지, 카본이 있다고 해서 반발력이 엄청나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폼들이 들어가 있냐, 어떤 기술력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게 더 탄성이나 반발력이 생기는 거지, 꼭 카본이 들어가 있다 해서 그 반발력이 엄청나게 극대화를 레벨업을 시켜주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카보나가 아닐 때 왜 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 더 탄성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카보나보다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더라고. 어쨌든 카보나는 약간 지우개잖아. 신다 보면 금방 닳아요, 금방. 그러니까 이게 극대화한 경량화, 그런 부분 때문에 신발 자체가 내구도가 약한 거지. 근데 이런 트레일 러닝화는 내구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구도를 잡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바닥
바닥재라든지 힌트로 치면 바닥재 그릴 그 잡는 부분도 많이 빨리 닳지 않게 조금 더 소재를 바꿔 쓰고, 그리고 발목 있는 부분에도 레이싱화 카보나보다는 확실히 뭔가 발목 부상이 있지 않게 이 컵 쪽에도 굉장히 안전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신발 자체가 조금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아식스 슈퍼 블라스트 2 잘 잡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주행 테스트 4분 가볼게요. 근데 내가 옷을 좀 덥게 입었나? 힘드네요. 렛츠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와, 확실히 반발력이 더 좋아. 빨리 뛰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감각에서 그냥 좀 열심히 뛰어야지 할 때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지 않아. 좋아요. 현재 페이스 450으로 지금 진입했습니다. 자, 이제 445 4분 페이스. 평소에 내가 조금만 열심히 뛰어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 생기는 페이스거든요. 제가 440까지는 테스트 주행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안에는 어렵습니다. 좀 더 고수분들 방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자, 425, 425까지 왔습니다. 말을 하랴 뛰랴 숨이 찬데요. 그래도 이렇게 이 반발력이 받쳐준다는 이 기분 굉장하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자, 420까지 왔어. 야, 신발 좋다. 이 3분 페이스까지 들어가겠는데. 자,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제 패만 어렵고 410까지 들어왔어요. 네, 더 땡겼다가는 패가 썰릴 것 같아. 그치만 410까지 무난하게 안차게 됩니다. 410 좋아요. 신발 올려주는 대로 가는 대로 계속 가보자. 하나 둘 하나 둘 6km 425 페이스. 이제 속도를 맞출게요. 4분 때 1km 정도 달려봤는데 제 체력이 그렇습니다. 지금 4분 대를 1km 이상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능력이 힘들어. 근데 이제 이거를 4분 대 그래도 1km지만 아주 짧게 들어갔다 왔지만 카보나를 신었을 때 제가 좀 오버페이스 한다 싶을 정도로 4분 페이스가 되게 이지하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보다도 반발력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이제 좋은 러닝화를 신고 내가 달릴 수 있는 한계치까지 뛰다 보면 보통 다른 신발을 제가 신고 4분 초반까지 뛴다, 그 다리도 힘들어. 빨리 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체력도 거의 더 빨리 소모가 되는 느낌, 에너지를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게 있는데 이 신발은 보통 카보나를 신고 뛰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에너지 손실 없이 내가 보통 다른 신발 신고 한 5분 초반을 뛰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딱 페이스를 봤을 때 4분 후반까지는 그냥 갔습니다. 조금 더 용기 내요. 더 다가가 보니 4분 10초 페이스까지. 예전에 제가 인터벌 할 때 거의 3분까지 들어갔던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카보나를 신고 뛰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카보나가 막 알파 플라이급처럼 탄성이 어마어마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감의 소코니 프로포를 신고 뛰었을 때 그 느낌은 오히려 좀 무게나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소코니가 시차의 느낌은 좀 더 가벼운 느낌이 있긴 있어. 근데 이 슈퍼 블라스트 2도 그 정도의 반발력은 충분히 받쳐주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 많은 걸 깨달았어요. 속도 자체를 요즘 내지가 않기 때문에 오랜만에 내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사실 이 슈퍼블라스트 2 자체가 출시한 지도 좀 됐고 뒤늦게 뒷북처럼 제 첫 느낌, 제가 첫 느낌 리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뭐 어디 전문가처럼 뭐 이 소재는 뭐 FF 터보여서 뭐 어떤 그거 과학 기술이 들어갔고 이렇게를 못하니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러닝화를 구매했을 때 그냥 내가 느끼는, 정말 전문 용어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내가 느끼는 그냥 감각, 느낌, 초보 러너로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좋고
이 부분은 지금 일반 러너로서 이렇게 느낀다. 예, 정말 프로 같지 않은 아마추어의 리뷰를 첫 느낌에서만 꼭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 느낌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근데 이 리뷰가 좀 늦어져서 그냥 굳이 하지 말까 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신발 사놓고 한 달 동안 바빠서 신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거를 가끔 러닝하러 나갈 때 슈퍼블라스트를 신고 싶지만 이 첫 느낌을 진짜 이 구독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때까지 참았던 겁니다. 그 부분 조금 더 가산점 부탁해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도 약간 리뷰를 해봐야겠다 라는 큰 마음을 들게 했던 게 뭐냐면, 요거를 구매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 조금 더 좋은 신발, 조금 더 기술력 있는 신발, 이런 거를 검색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에버 SL인가? 그거 너무 탐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요즘 러닝화가 너무 고가예요. 옛날에는 10만원대에서 구매가 가능했다면 이런 훈련화들이, 지금은 내가 발이 이걸 신다 보니까 다른 걸 못 신겠어 할 정도로 슈퍼 트레이너 러닝화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내가 훈련화 구매도 20만원대가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슈퍼블라스트가 가성비가 좋다 하잖아요. 그게 물론 어떤 기술력에 비해서 가성비가 좋겠지.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일본 간 친구한테 피를 많이 안 붙이고도 2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가가 24만 얼마 막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러닝화들이 비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번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사정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영이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러닝화 일단 상반기까지 구매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뭔가 억지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구매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문득 어느 순간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좀 소비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좋아하는 취미에 20몇만원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내가 너무 사랑해서, 예를 들면 슈퍼블라스트 2를 샀어. 요게 어떻게 보면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잘 신다가 보내주고 또 좋은 또 슈퍼트레이너 러닝화 이렇게 가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에 소비 습관이 특히나 또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고 내용 전달도 한다음 셈 치고 이것저것 신어보니까 애초에 안 신어보면 몰라. 근데 다 러닝화만의 매력이 있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것저것 신어보는 게. 그래도 가끔 내가 사고 싶은 걸 샀는데, 최근에 이제 이 맥스 쿠션 슈퍼 트레이너화가 대유행을 타면서 브랜드별로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구매 욕구가 올라와서 이거를 슈퍼블라스트를 방금 샀는데 에버 SL은 또 뭘까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카보나 단계에서도 아디다스 프로4 이건 또 어떤 느낌일까 계속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마케팅에 절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지금 내 달리기 실력이라는 게 솔직히 이렇게 좋은 운동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4분 후반까지 뛸 수 있는 최고 성적이 난다 하는 자동차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차가 최고 속력으로만 뜁니까? 보통 내가 주행하는 페이스는 5분대에서 뛴단 말이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5분대 러닝화 최근에 이제 기술들이 워낙 발전해서 그냥 페가수스를 신든 1080 프레시폼 뉴발란스 이렇게 쿠셔닝이 좋고 조금 탄탄함도 가져가는 그런 안전한 신발을 신고, 어차피 내가 막 인터벌을 막 미친듯이 하는 러너도 아니고 질런 러너인데 굳이 이렇게 가격이 높은 신발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또 다음 구매할 때 또 어떤 슈퍼 트레이너, 발이 벌써 절었으니까 슈퍼 트레이너를 구매하겠지만, 근데 그 소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소비하진 않을 거고 이 신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일단은 함께 갈 텐데, 근데 어떤 초보 러너가 이 영상을 혹시나 시청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 있잖아. 내가 먼저 담배를 폈어. 근데 이런 생각이지.
야, 담배를 안 피는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이야기 전달 드립니다. 막 4분 페이스, 막 3분 페이스까지 막 뛰지 않는 이상은 10만원 중반, 후반, 초반에도 굉장히 좋은 신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5분대에 달리는 러너들 입장에서는 그 신발이 신어도 충분히 괜찮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페가수스를 신고 뭐 하프나 장거리를 어떻게 뛰냐. 근데 저는 첫 하프 준비할 때도 페가수스를 신고 뛰었고, 제가 재구매가 슈퍼블라스트 2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페가수스라는 신발은 여태까지 한 3컬레를 샀던 것 같아. 내가 한 번 사고 두 번째 사고, 그러니까 내가 총 2개 너무 좋아서 다영이 하나 선물까지 해준 거. 그렇게 생각해보면 페가수스 하나라도 정말 재밌게 러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무리하게 20만원대 이런 슈퍼 트레이너 러닝화를 살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많이 사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슈퍼 트레이너나 러닝화 하나 있어도 이런 좀 조깅화 같은 페가수스나 1080 뭐 요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하프 거리 뭐 이상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상도 사실 뛸 수 있거든. 근데 어쨌든 이게 달리기란 자체가 부상의 위험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하프 이상 거리를 갈 때는 그래도 이런 슈퍼 트레이너 러닝화가 하나 있으면 그래도 부상의 위험도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가지 않을 때는 우리가 10만원대라도 충분히 달리기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7km가 넘었네요. 자, 여기서 끄고,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그냥 요즘 생각이야. 너는 살 거 다 사고 그런 말을 하냐 하시겠지만, 좀 살 걸 사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충분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어제 오픈 채팅이 아니라 챗GPT라는 거를 뭐 나온 건 알고 있죠. 저희 뭐 어머니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알고 있고 뭐 다영이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용을 진짜 처음 해봤어요. 어제 그 챗GPT 사용을 처음 해봤는데, 왜 해봤냐면 그냥 문득 궁금한 겁니다. 이 챗GPT라는 게 도대체 인공지능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한번 그냥 무료 이렇게 되더만 무료 상담이. 그래서 상담사 양반, 제가 요즘에 달리기가 너무 뭔가 목표를 잃었다. 울트라 마라톤이 끝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의지가 옛날처럼 다시 불붙지 않는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3시간을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가 필요 없더만. 챗GPT. 그거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필요 없는 챗GPT랑 대화를 많이 나누고 깨달은 점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챗GPT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모닝런을 재개해서 열심히 이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뭐 아침에 몇 시에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루틴을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근데 원래 내가 하는 루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정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내가 실패하는 원인은 뭘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얘가 최대한 뭐 저녁에 뭐 핸드폰 보지 말고 뭐 아주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잔소리 같이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 모닝런이라는 이 IP,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면서 내 번아웃을 극복하고 그런 스토리를 내가 써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나의 에너지가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거의 저녁 러닝 위주로 했어요. 이사도 하고 뭐 핑계지만 정말 출근 시간 1시간 길어진 게 달리기까지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약간의 편집하고 책 읽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내가 루틴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너무 많은 거를 아침에 막 갖다 붙여 놓은 거야.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 놓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하루 일과를 완벽하게 다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아침 미라클 러닝을 시작하고,
그리고 잠깐만, 신호 바뀐다. 아침 미라클 러닝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까로님의 영상, 까로님 영상 혹시 다 보셨나요? 아, 풀마라톤 330 도전하시던데 막 다리에 지나고. 근데 저번에 동아마라톤 도전할 때도 같은 마라톤을 나갔거든요. 뭐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냥 영상 보니까 같은 마라톤 나가셨구나. 근데 그때도 다리에 지가 나가지고 중간에 한번 멈추고 갔던,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그분이 그런 스토리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서 완주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브4를 했어 그래도. 근데 내가 서브4를 나는 못했잖아. 나 서브4까지도 안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마지막 풀 마라톤, 처음이자 지금 마지막이 돼버린 풀 마라톤을 나갔을 때도 서브4를 목표로 나갔는데 중간에 다리가 지가 나가지고 좀 아쉬운 스토리도 저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느낌이 뭔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끝나고 하는 이야기가 진짜 자기는 안 되는갑다, 왜 이게 안 되는 거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작년에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야. 나도 진짜 이게 연습 많이 하고 진짜 간절했거든. 근데 이게 간절할수록 뭔가 실패를 하면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데미지 때문에 지금도 한 볼에 풀을 안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내가 준비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나가야겠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조금 1차, P차 조금 미뤄졌던 게 있어. 그리고 울트라 마라톤을 또 도전하는 그것 때문에도 좀 스케줄이 안 맞은 것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 한 번 좌절을 겪고 또다시 도전했다라는 자체가 난 존나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더 조금 내가 리프레시를 하고 조금 더 동기를 받아서 한번 나도 달려봐야겠다, 다시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진짜 무지하게 깊게 그 영상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3km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달리기를 해볼까 해. 진짜 처음부터 다시 월요일부터 혹시나 미라클 모닝 3km 도전 같이 하실 분 연락주세요. 내가 매일 이제 월요일마다 업로드 할게. 일주일 훈련표 이렇게 가고, 우리는 3km부터 처음부터 다시 풀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프로젝트 월요일부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다시 해보려고. 3km부터 이 아침에 일어날 리듬을 다시 맞추고, 이 아침에 어떤 루틴을 했을 때 출근까지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달리기를 해도 내 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평상시에 3km부터 계속 어떻게 좀 더 거리를 늘려가고, 그 도전에 있어서 뭔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예,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같이 피드백하면서 3개월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해도 돼요. 저는 월요일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또 말이 너무 길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한번 달려봅시다.